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육을 함께하고 있는 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발과를 국제사회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제사회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서로 얽혀 있어서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 때문에 비정부 기구나 국제사회 여러 기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사회라고 하면 고급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향후 모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8과 국제사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8과에서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교류와 협력 관련된 어휘를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1과에서도 우리 교류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1과에서 배웠던 수교하다 기억나시나요? 네, 수교가 무엇이었죠? 국가 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것을 수교하다라고 하죠. 네, 수교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 중에 국가 간의 협력을 맺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교라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선 우리 국가와 다른 나라 국가가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지 협력에 대한 방안을 찾아봅니다. 네. 또 우리 수교를 하기 전에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조약을 맺는 것인데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권리나 의무 또 합의에 따른 법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교를 하기 전에는 우리 협력과 조약을 맺은 후에 수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네, 여러분 협력하다,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 잘 기억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협력하다하고 비슷한 여기 협상하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하다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네.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교를 맺기 위해서도 또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그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협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하다는 노조는 한 달여간 파업 끝에 회사 측과 인상임금 문제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네요. 네, 그래서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맺다, 수교를 하다, 조약을 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사용되는데요. 자, 수교를 하다도 또한 여기 수교를 맺다로 쓸 수 있어도 협력, 수교, 조약을 맺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제 간의 회담과 또 외교관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회담이라고 하면 우리 1과에서도 배웠던 어휘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인데요.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은 회의를 하다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하다라고 해서 우리 1과에서도 배웠듯이 남북회의가 아니고 남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방금 회담이라는 것은 누가 만난다고 했었죠? 대표가 만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대표라고 하면 이렇게 정상들이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한과 북한의 정상,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정상이 만나는 것. 그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또 정상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 밑에 있는 어떤 국가 기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만나는 것은 실무회담이라고도 하고요. 또 남쪽과 북한, 또 카자흐스탄과 한국과 같은 두 나라 아니면 두 단체가 만나는 것은 양자회담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회담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외교와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와 정책적, 또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법에 의해서 어떤 운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씩 만들어 둡니다. 네, 그런 기관을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사, 그 다음으로는 영사, 그 다음으로는 참사관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카자흐스탄의 대사관이 있는데요. 네, 용산에 위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법이 적용됩니다. 네,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의 일은 국가 간의 업무를 전달하고 또 어떤 국가 간의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국가에 있는 어떤 정상을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또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제 문제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 분쟁에 관련된 어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인종 분쟁이 큰 분쟁 중에 하나로 이슈되고 있습니다. 인종이라고 하면 서로의 어떤 민족이나 또 생김새에 따라서 서로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종교 또한 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국토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나라의 땅을 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까지가 우리나라의 땅이다. 또 저쪽까지가 우리나라의 땅이다. 서로 국가 간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장을 살펴보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종, 종교, 국토 분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 이와 같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관련된 분쟁 이외에도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어린이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어린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 난민 문제도 있는데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과 같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살 곳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살 곳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네, 난민 문제는 이분들이 그 나라 안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에 국가 간에 서로 이익적인 문제나 또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난민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제 문제 중에 또 국제 분쟁 중에 하나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국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익을 좀 조절하고 또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관을 국제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UN, 네, 한국말로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기관들은 서로 목적에 따라서 또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익과 목적을 살펴보면 경제 관련 기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또 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같이 어떤 지역과 또 지역을 넘어서서 서로가 경제를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건강 관련 기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에볼라라는 큰 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러한 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었던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기아나 또 난민과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아동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UN 아동 기금에서 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국제사회에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потребления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на выбор 3 слова. Это кукто пунджень, затем чонсангфедам и сугёрыль метта.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укто пунджень обозначает конфликт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То есть конфли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з-за территории. Затем чонсангфедам саммит. И, наконец, сугёрыль метта – это завязыв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올해는 한국과 Казахстан이 что-то там 20 лет прошло. Получается, сугёрыль 맺은 지 20년이 되는 역사적인 회의다. Д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в этом году это был исторический год, который ознаменовал собой 20-лет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Казахстаном».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지난 5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서울에서 что-то там, получается,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 мае прошел в Сеуле саммит, встречи корей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где он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 И третий пример у нас. 이 지역은 오랫동안 국토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То есть в том регионе в течение долгого периода они были больны из-з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서로가 자신의 땅을 확장을 하려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свои земли, каждая из сторон прибегала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агрессивных методов.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ка – это у нас ыльмангдён, которая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факт, содержащийся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имеет место вопреки условиям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эним. 네, 여러분은 작은 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고요? 네, 또 역사가 좀 짧은 학교일 것 같다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작은 학교는 시설도 좋고 아주 역사가 긴 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학교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요. 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전혀 반대, 대조되는 사실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을망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을망정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앞문장은 부정적, 뒷문장은 이와 반대되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동생은 나이가 어릴 망정 속은 깊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나이가 어린 사람은 철이 없거나 또 엄마한테 때를 쓰거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어때요? 지금 내 동생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리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대, 그 상황과는 조금 반대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내 동생은 나이가 어릴 망정 속은 깊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내 동생은 나이가 어리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왔네요. 어때요? 속이 깊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망정은 사실과 기대에 반대되는 상황을 연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굶어 죽을 망정,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요? 네, 매우 힘든 상황이겠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라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어때요? 한 번쯤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우리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굶어 죽다. 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러하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좀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네, S볼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S볼씨 오늘 시험에 늦었다면서요? S볼씨가 시험에 늦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시험에 늦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나요? 당연히 뛰어가겠죠? 시험에 늦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험에 늦었다면서요. 우리 S볼씨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라면 뛰어갈 텐데 한번 S볼씨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험 보러 학교에 오는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봤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금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것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할머니를 돕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니라 회사의 입사 면접 시험처럼 아주 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라면 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 S볼씨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늦을 망정 그냥 올 수는 없었어요. 시험에 늦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시험을 보러 학교에 그냥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 수 없다라고 해서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또 이야기했네요. 자, 이제까지 살펴본 을망정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앞의 문장의 것을 보고 뒤의 문장이 전혀 기대에 반대되는 상황, 조금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우리 을언정과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을망정을 한넬리 선생님과 더 많이 연습해 보세요.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я 을 망정.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저 청년은 참 야무지게 일을 잘하네요. То есть этот парень молодой очень прилежно, очень хорошо выполняет свою работу. И здесь нужно у нас ставить вариант момент якхада с окончанием 을 망정.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그렇죠. 몸은 약할 만전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아요.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как бы хилый, он прилежный и способности у него хороши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한국의 옛 좀비들은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다면서요. Неужели и правда в древности 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 так любили учебу? 네. 굶어 죽을 망정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То есть, да, даже если они и умирали от голода, то они все равно не выпускали книгу из рук. И окончание вот ыльмангдён выражает здесь немножко элементы эмоции, содержится в нем, что вот даже если они что-то там было, то что-то дальше.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это нын-хан, которая может переводитьс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до тех пор как». А теперь послуш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앞서 국제사회의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아마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전쟁을 해결하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 우리 해결하려면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 아주 좋은 방법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조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문법, 오늘 두 번째 는 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한 실패는 없을 것이다. 자, 어때요? 네, 자, 여러분,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내용에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실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라는 조건과 지금 현재 상태,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외롭지 않나요? 자, 지금 우리 어떤 상태죠?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친구가 옆에 있는 한. 네,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요. 네, 어떻게? 청소년들이 있는 한. 네, 그래서 는 한은 뒤의 상태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요. 있다, 지금 여기 예문에서 살펴보았고요. 없다와 같은 그런 전제 조건과 그런 동사들과 같이 잘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요, 여러분. 어때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재 그림에 있는 두 사람도 텔레비전에 있는 뉴스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네,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을 텐데요, 말이에요. 네, 자,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쟁이 계속되어야겠죠. 우리가 찾고 있는 조건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전쟁이 되지 않을까 였는데, 여기서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다라는 문장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 는 한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전제 조건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자, 선생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한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와 같은 될 수 있는 한. 네, 또 자,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선생님을 따를 수 없어 와 같은 이 문제에 관한 한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관용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한, 이 문제에 관한 한 같은 관용 표현도 사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потребления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는 한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Итак, у нас первый пример. 유나 씨, 그러지 말고 이번 동아리 수업에 같이 가요. Юна, не стоит так делать, то есть не стоит упираться или еще что-то. Поехали вместе на пикник нашего кружка. 미안하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Извините, но я не хочу ехать. 그가 사과하지 않은 한 가지 않을 거예요. Я не поеду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он не извинится. И вот здесь вот это до тех пор выраженное вот окончанием 는 한.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선생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как вы следите за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И мы вставляем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с окончанием.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저는 그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1시간씩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Я ничего такого особенного не делаю пока что. Я пока только каждый день вместе с женой прогуливаюсь по 1 часу в день. 최근 국제사회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공적 원조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민간 해외 원조, 공적 원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해외 공적 원조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네요. 네, 카자흐스탄과 한국도 해외 공적 원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듣기를 듣고 해외 공적 활동이 도대체 어떤 활동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부가 내년도 해외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2.6%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적 개발 원조 총괄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해외 원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공적 개발 원조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무상 지원 활동으로 인적, 물적 지원 모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오늘 해외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는 개발원조위원회 공적 개발 원조의 질과 양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전체 해외 공적 개발 원조 ODA의 규모를 올해 대비 22.6% 증가한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세부 시행 방향으로 아시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원칙을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극빈국 빈곤 퇴치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또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봉사단 파견을 늘리고 NGO 공동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 공적 개발 원조 규모의 확대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OECD 가입 14년 만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를 보여 지속적인 해외 원조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잘 들어보셨나요? 해외 공적 원조 활동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의, 현황, 기대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외 공적 원조의 장에 살펴보시면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무상 지원 활동으로 인적, 물적 지원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공적 원조 현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황과 계획은 살펴보시면 최근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계획을 정리해보면 최근 규모가 늘고 있고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있습니다. 또 해외 봉사 파견이나 NGO 활동 같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해외 원조 기대 효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정리를 해볼까요?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공적 원조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무상 지원 활동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외 공적 원조의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 원조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규모, 지역, 형태적으로 변화와 확대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또 규모는 올해보다 22.6% 늘리기로 하였고요.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서아시아 극빈국까지, 형태는 해외 봉사 파견 NGO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조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외 공적 원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선생님은 해외 공적 원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시나요? 저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보다는 국내의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순수 원조가 아닌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해외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와 한넬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국제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관 중에 가장 우리 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유엔에 대해서 오늘 읽기에선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엔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읽기에서는 우리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유엔에서의 한국의 활동,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유엔에서의 한국의 현재 위치,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었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단은 선생님이 유엔 내의 한국의 활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자, 그럼 뭐예요? 먼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한국, 그 중에서 국제연합.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유엔 내의 한국 활동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엔을 무대로 펼쳐진 한국 외교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 네, 동서냉전으로 인해 1991년에 뒤늦게 남북한 유엔이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재정적, 물질적, 인적 기여를 확대했다. 네, 자, 우리 한국 활동을 여러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겠죠? 언제 우리 가입을 했어요? 20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20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언제를 말하나요? 20여 년 전을 1991년. 네, 처음에 가입을 했네요. 누가 가입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 재정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겠죠. 물질적인 것도 경제적인 부분을 말할 것이고요.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네,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대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91년에 가입을 했고요. 자, 그 뒤로는 어떤 활동이 계속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특히 가입한 이후 5년 주기로. 자, 아까 1991년에 가입을 했으니까 지금 5년 후면 언제일까요? 1996년이겠지요? 네.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낸 기록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네, 괄목할 만하라는 것은 주목하다, 아주 주시를 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네, 가입 5년 만인 1996년, 네, 여기 나오죠. 안전보장이사회 이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또 우리 무엇을 했죠? 자, 여기서는 2002년에는 유엔 총회 의장국을, 2006년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배출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반 총장이 연임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연임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2번, 3번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2006년에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다시 사무총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보면 1991년에 가입이 되었고 96년에 괄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고요. 2002년, 2006년 그리고 또 올해까지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유엔의 한국 활동에 대해서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한국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은 이제 유엔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으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인적, 사람을 조금 더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재정적, 경제적인 부분도 기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특히 평화유지 활동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실질적 파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유엔의 여러분 목적, 우리 앞서 살펴보았지만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건데요. 자, 그래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평화 유지 활동, 여기서 살펴보죠. 네, 평화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하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추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유엔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내용이 또 남아있는지 살펴볼까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발전 방향.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세 번째 문단을 이런 제목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선 앞으로 한국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말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따라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앞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또 재정적인 기여도 하고 평화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이 더욱 발전을 하려면 어때요?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읽기를 살펴볼 때 각 문단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문단에 걸맞는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목 만들기 여러분 어려웠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제목을 잘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여러분도 읽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문단별로 제목을 만들어서 잘 정리하는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계속 국제 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난민 문제, 기아 문제, 또 여러 가지 종교의 갈등이나 인종의 갈등 같은 분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자, 뭐죠? 오늘의 문제인 난민. 난민을 근데 우리 어떻게 하나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자,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지금 오늘 글쓰기에 개요를 잘 보시고 이런 개요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쓸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난민에 대한 문제를 말했고요. 자, 여기서는 정의, 배경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실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난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 난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정의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로 한번 살펴보면 난민이라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지금 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을 우리 난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난민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니 이런 난민들이 왜 생기게 되는지 그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세계적인 위기에서 어떤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위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세계적으로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사회 문제들, 종교, 인종 분쟁, 또 기아, 가난과 같은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한계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국가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국민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배경으로 난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난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문제의 정확한 현황, 실태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시장민도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난민 중에는 아시아 지역에 사는 인구가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난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살펴보았고요. 또 난민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그 종류가 어떻고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나누어서 그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었죠. 자, 결국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이 문제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쓰는 어떤 글에서도 이와 같은 개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어떤 내용이 나왔죠? 먼저 문제를 우리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정의, 또 그 다음에 문제의 배경, 자, 그리고 문제의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여러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를 할 때 우리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더라도 이와 같은 개요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물건을 고치다라는 의미로 손을 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чинить 아니면 ремонтировать 표현을 써요. 네, 그렇군요. 손을 보다는 물건을 고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101쪽에 있는 예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101쪽 그림을 보니 교실문을 고치고 있네요. 이럴 때 교실문 손을 보는 표현을 써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우리 8과에서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기아나 난민 문제, 또 국제사회의 여러 기구에 대한 어휘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을망정, 는 한과 같은 표현도 배워보았고요. 네,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이 꼭 국제사회의 주연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고 활용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8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